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을 깨우는 목소리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반기웅 환경TV 기자, 장윤선 오미뉴스, 오마이뉴스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방송처럼 한번 해보죠. 네. 자, 오늘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영일입니다. 반기웅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기웅입니다. 장윤선 기자님. 저 웃겨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방송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왜 운전하는 사람을 졸게 만들어. 이 양반도 교통사고 유발자야? 날도 더운데. 날도 더운데. 너무 더워요, 진짜. 자, 자살. 그런데 속상한 이제 사건이에요. 슬픈 소식. 이게 휴가철 예. 월요일 오전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주말 내내 이 최준희 양 사태가 시끌시끌해서 예. 최준희 양 또 이제 그 오빠죠 최환희 군 모두 다 좀 유명 스타들 집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살 유가족이에요. 그런데 네. 본인도 토로한 내용을 보면은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시도했다. 자해를 시도했고 여러 차례 무슨 내용이 SNS 내용 끔찍합니다. 예. 커터칼로 손목을 여러 차례 긋기도 하고 예. 샤워기로 목을 감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짧은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런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나마 있었던지 예.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와의 갈등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케어할 수 있을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 보건복지부가 서울대학병원의 이 정신의학과에 의뢰해서 그 만들어낸 연구 용역 보고서 이 자살 유가족의 사회적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성적 위주로 네. 이게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 같지만 성적 위주로 이기는 사람들만을 위한 네. 맞아요. 승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가 됐잖아요. 실제로 보면 애들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좀 친한 친구 이런 게 되는데 중학교부터는 프로젝트 수업이 되게 많대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내 프로젝트에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요런 걸 가지고 친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교우 관계가. 그러니까 자기 성적 관리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걸 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성적 위주의 사회에서 예. 프로젝트 위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예요. 완전히 그렇긴 한데, 프로젝트로 가면 예. 그럼 팀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팀플레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팀에서 자기가 그 예. 팀이 이미 성적을 잘 받으려면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대학 들어와서도 네. 5명이 이렇게 한 팀으로 하는데 그 랜덤으로 막 묶잖아요. 그럼 싹 봐갖고 자기가 점수가 나오는 것만 발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5명인데도. 그래 이제 교수님들이 아니야. 너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해도 한 팀이 같은 점수를 받아. 그거에 너무 애들이 익숙하지 않대요. 왜 그러죠? 내가 더 잘했는데. 제가 훨씬 잘했는데 그래서 아니 너넨 팀이야. 우리 사회는 공동체야. 그러면 교수님 미워요. 너무 안 칼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너 개인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비도덕적 도덕 불감증을 준 사회가 결국 내모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우리 결국 사회에서. 어른의 문제예요. 어른의. 어른의 문제예요. 네. 우리 다 같이 반성하는 모드로 목소리 낮춥시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점잖게 사람들. 방기훈 기자는 저기 방기훈 죄송하다고 기자님? 얘기 안 해요. 여기 어른이 아니야. 어른이 초등학교 4학년. 그렇지. 초딩.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희생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다가도 얘기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빨리 가야지 방송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그러거든요. 툭 치면 네 훈병 누구누구도 몇 번 누구누구 이러거든요. 그렇죠. 군대 앞에갖고 네. 전 자다가 누가 툭 발건드리면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이해해요. 제대하고 예. 제대하고 집에 와서 자다가 그때는 이제 유선 전화 시대니까 핸드폰 예. 없었어요. 때르릉 울리면 전화 딱 받아서 네 최병장입니다. 통신보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때 잠이 깨면서 이게 좀 뭐지? 예. 우리 집인데 이렇게 되는 은근 깔때기 현역으로 갔다 왔다고. 병장 공군병장 최병장입니다. 자, 8004님 봉도사님 목소리 파워장에 저는 청소일을 하시는 50대 후반 아줌마예요. 청소 미화원. 저도 8살 손자인데 최준희 양 얘기 참 안타깝네요. 우리 사회가 더 안타까워해야 돼요 정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윤기님
저번에 낮술 먹고 라디오 처음 들었는데요. 그땐 정 선생님이 게스트인 줄 알았는데 정치쇼라고 직접 진행하시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술이 많이 취했든 아니면 제가 말이 많았든. 7810님 8주택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 좋겠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이번 맞아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시장을 잡을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한 80%쯤 나옵니다. 네. 예. 자, 2650님 조합 아파트 싸다고 했었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요. 조합 아파트 문제 없는지 좀 관심 가져주세요. 9110님 버스 손님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버스 안에 타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잘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남북의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남측의 대북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 어느 분이 가져온 기사인가요?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네. 예. 아니 제가 가져온 기사인데요. 예. 어찌됐든 지금 북한의 시각은 미국에 예. 확실히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예. 남북 관계 개선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사실은 만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핵방망이와 제재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핵방망이와 제재몽둥이 도깨비 방망이 같죠. 이 말을 네. 워딩을 만드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미국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그 북한의 내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거덜이 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여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멸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럴 텐데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멸뿐이에요. 뿐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 좀 만나줘.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럼요. 이거거든요. 인터내셔널 전 네. 세계에서 단 하나의 네. 관종. 적절해요. 그래 나 좀 맞아. 인터내셔널 관점. 아니 우리나라 민요도 있잖아. 날 좀 못 써. 날 좀 못 써. 날 좀 못 써. 야, 관종은 진짜 신선합니다. 적절해. 정세레나인가요? 정세레나? 정세레나. 나중에 남북관계 좋아져 북한 못 가겠는데. 아니 나보면 북한 동무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정 선생 날 좀 못 써. 이 심각한 뉴스로 이렇게 아니요. 재미지게. 왜냐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네. 제가 그 서울대 나온 모 연예인을 만나는데 네. 선배님 정말 전쟁 나나요? 그 내가 S대 출신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전쟁 날까 봐. 안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네. 근거를 쫙 얘기하는데 한 30분 얘기하니까 말씀이 좀 깁니다. 실제로 불안해해요. 네. 우리 집사람도 늘 매일 집에 가면 물어봐요. 전쟁 나냐고. 네. 아니 그 연인이 궁금해서요. 예. 장기한지 이적인지 유혈인지 말을. 그거보다 연식이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진정성이 부족하다. 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ICBM 완성될 때까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반도 8월 위기설을 계속 언론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해마다 봄이면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잖아요. 독수리 훈련. 4월 초에. P-리졸 훈련 이걸 하죠. 올해도 했죠. 그래서 뭐 칼빈슨 호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8월에는 또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이.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그 1년에 2번 하는 실험인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거를 이달 을지훈련. 22일 을지 훈련이죠. 이것을 2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끝나면 작년에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실험이 이 훈련이 끝난 즈음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근데 저강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6차 핵실험
같은 방식이 될 거냐 아니면 뭐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했었던 방식이죠. 뭐 무인기를 띄운다거나 뭐 아니면 국지 도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뭐 이제 뭐죠 무인 목함지뢰 같은 거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저강도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핵심 메시지는 대화 시그널이기 대화죠. 때문에 그리고 그 미 북간에 네. 비공개 접촉은 계속 되고 그렇죠. 있고 주 유엔 북한 대사 나가 있잖아요. 뉴욕에 그렇죠. 거주하잖아요. 네, 뉴욕에 그러니까 있죠. 뉴욕 채널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시 저는 우리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애들 핵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는데 보통 자기들 국가 기념일 때 한다 이거를. 그렇죠. 2월 16일 김정은 생일. 그렇죠. 4월 14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네. 그다음 7월 27일 전승 기념일. 그렇죠. 9월 9일이 뭐죠? 창군 기념일. 창군 기념일. 아니요. 10월 11일. 9월 9일은 북한 노동당. 정권 수립. 정권 수립.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예. 올해가 69주년이고요. 그리고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노동당 기념. 창단. 요 때는 72주년. 그 전후로 했고 군사적 그 세리머니를 해요. 그렇죠. 항상 하죠. 항상 네, 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4월에 훈련하고 네. 키리저브 독수리 훈련하고 네. 8월에 을지 훈련 하니까 요 네. 때는 북한이 강경 반응을 보내는 그렇죠. 패턴입니다. 네. 라고 하는 거 언론이 얘기했죠. 아니 우리 국민들이 저희는 무슨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보수 언론에서 보수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무슨 치매 걸렸어요 다?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 긴장감만 매년 고조시켜.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안보 상업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보수 언론들의 네, 안보 상업주의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예. 계속 그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면 정말 저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무언의 인식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아니,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 상업주의 그러면은 너무 점잖고 네. 라임을 타야 돼요. 안보 위기 상업주의. 그러니까 공주사님은 방송의 달인이신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입추잖아요. 네. 입추를 맞이해서 북한이 당연히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거 흥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그러세요. 네. 그렇지. 네.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이 딱 당연히 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뉴스가 안 되죠. 뉴스 안 되구나. 네. 9월 9일 날 쏠 줄 알았더니 9월 10일 날 쐈습니다. 이거는 하루 상관에 참겠. 그럼 이제 종편서니까 최근 평론가님 하루 차이로 쏜 이유가 뭐죠? 이례적인데요. 이런 상황 처음입니다. 북이 미국에서 제작했다는 게 좀 겁이 났나 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예. 첫째는 진단 그러면 이제 둘째고. 자, 오마이뉴스 기자님. 네. 하루 늦게 쐈어요? 북이 꼬리를 내린 건가요? 그렇게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방금 기자님 하루 늦게 싼 경제적 의미는 뭐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고요. 심리적 공포가 뭐 영식하고 시장에 있네요. 오는 변동. 아이고 너무 이러지 크네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그게 국민들이 안 불안하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얘기할 때도 계속 무슨 규제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뭐 네. 이것도 안 됐다, 이것도 봉쇄됐다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제일 항상 핵심은 대화라는 거거든요. 그럼 맞아 대화하는 거 육자회담, 아니에요? 육자회담 재개해라, 대화 채널 가동해라 이런 게 핵심인데 한국 언론들은 계속 그 제재, 규제 이것만 보도하죠. 예,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윤기님 원수진 것도 아닌데 여야고 남북이고 제발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윤기님 남북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걸 원수라고 생각해야만이 먹고 사는 집단이 있어요. 아주 이례적인 발언하셨네. 8일 이사님 오늘따라 정보뉴 정치쇼 레알 참 나고 귀에 쏙쏙 박히네요. 코멘트 정치쇼. 자, 2833님 정치쇼 정치 공부가 절로 됩니다. 최고예요. 짱짱짱입니다. 자, 박영 기자님. 네. 한여름밤에 전력 공급 과잉? 그렇죠. 이게 보통 여름철 되면 항상 네. 블랙아웃 걱정하고 모자라죠. 에어컨 뭐 어떻게 틀어야 되나 걱정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 원전 몇 개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그래서 좀 이게 이슈가 있는 게요. 좀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7월 달에 지난 7월에 발전 설비 예비율이 34.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발전 설비 예비율이라고 하면 그 전력의 우리 발전 설비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예. 석탄 화력 발전소는 다 우리가 이제 갖추고 있는 그런 발전소에서 얼마나 좀 여유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67%밖에 안 쓰고 있었다. 전체 생산하는 거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아니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전력 피크 시에도 가동이 되지 않은 그 남아 있는 예비 발전 설비가 우리가 그 정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34%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더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여름철 예비율이 이렇게 30%가 넘어온 건 이제 1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9년 만에 처음 했으니 훨씬 더 의미가 있었는데.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현재까지 그 지난 7월 12일에 84.59기가와트시였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수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유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우리가 그 발전기는 5개가 폐기가 됐는데요. 올해만 한 18기 정도가 새롭게 설비가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설비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전력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 좋을 것 같지만 발전소는 이미 우리가 많은 그 자금을 들여서 세워놨고 운영도 해야 하는데 발전 단가가 오히려 너무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발전소들은 단가가 안 맞으니까 가동 자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못 하고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또 민간 발전사들도 적자가 많이 났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수급이라든지 발전소를 얼마나 세워서 얼마나 돌릴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않고 지난 그 9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 안 됐구나.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블랙아웃 사태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좀 허겁지겁 많이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전력을 어떻게 좀 나눠서 잘 발전을 해서 발전사들 적자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싼 전기 공급한다 그러면서 막 원전도 짓고 민간도 짓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전기 예측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게 시장에 진입시켜야 되는데 너무 과잉 진입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에너지 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신중해야 된다. 요새 지금 뭐 신고리 오륙호기 요 관련해서 중단하고 공사 뭐 중단하다고 하는데 난리나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정하면 어떡하냐. 그렇다면 이전에는 얼마나 잘 그렇게 예측을 했기에 지금 이렇게 과잉이 되거나 아니면 블랙아웃 되거나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탈원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 전력 수급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일로 여러 가지가 좀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간 그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이 얼마예요? 연간 전체 글쎄 그 전체 원전 설비량은 제가 아는데 원전에서 생산하는 건 얼마예요? 22,529 메가와트시 정도 그게 돼요. 한 30% 정도 이게 한 되니까 30%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되겠죠. 아니 30기가와트고요. 원전을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가 1년에 필요한 게 생산하는 게 100기가와트예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전 하나에 1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30개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전체 그 현재 원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내부 지금 점검 중이에요. 10개 서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기가 남아 돌아가. 8기가 지금 가동이 좀 중단이 됐고 24기 중에. 그러니까 뭐 지금 원전 때문에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논리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신고리 5, 6호기가 얼마나 지금 그 뭐 우리 발전 그 세워진다고 하면 발전에 좀 기여를 한다고 보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100분의 2요. 맞습니다. 많이 하셔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원전 하나가 그 1%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신규로 늘어나는 발전 용량을 좀 계산을 해보면 2030년까지 폐쇄하는 발전 설비량을 모두 대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도 좀 과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좀 나왔잖아요. 한여름인데 지금 우리 뭐 설비 예비율이 지금 34% 뭐 30% 넘었다. 좀 여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탈원전 해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여론이 가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보수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그 보니까 그 저기
지난 7월 중에 몇 번을 정부에서 너네들 잠깐 공장 좀 쉬어라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거 봐라, 니네 그 발전 뭐 이렇게 예비율, 설비 예비율을 좀 높게 나오게 하려고 좀 꼼수 부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산업용 전기 자체를 굉장히 좀 과도하게 써서 우리 항상 해마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산업용기 좀 적게 써라. 그리고 이제 뭐 영업용도 좀 이렇게 에어컨 가동하면은 문 좀 닫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산업용, 상업용이 너무 싸갖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너무 낭비를 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실제 공급하는 그런 그 설비 공급하는 예비율은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 않은데 니네들 이 설비 가지고만 우리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만 지금 이 수치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급하는 공급 예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25%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로 갔다가 될 정도의 그런 큰 수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뭐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전기 공급 특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때가 온 것 같다. 네, 패러다임 자체를 한번 그럼 과잉 공급되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좀 줄여도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껏 설비해 놓은 사람들 또 적자에 그것도 안 되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원전 그 노후화된 거 이런 거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민간 사업자들도 좀 그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 지금 또 짜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짠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두 번째 골라오신 뉴스는 오늘 사회 뉴스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사회 뉴스예요. 최준희 님도 가져왔고. 또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기 전에 이희준 님 우리 문자 들어온 거요. 귀여운 방 기자님 하트 뿅뿅 말씀에 100번 동감. 9173님 최영일 평론가님 너무 멋져요. 미중년의 매력이 뿜뿜. 와. 카메라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와. 아까 이거 보고 저 사람 계셨어요. 속으로겠어. 하라 그런다고 하냐. 제가 지금 낚인 건가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우리 장윤성 기자님은 칭찬하는 글이 너무 많았고 미처 소개를 다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칭찬 과잉 공급. 문자 없다고 지금 그러신 거죠? 탈윤선을 요구합니다. 자, 무슨 기사 올라오셨나요? 네,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예. 이제 맹주들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AI, 인공지능, 예. 사물 인터넷 이런 것과 함께 IoT. 드론 얘기합니다. 드론. 드론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 드론으로 불법 조업을 감시한다든가 뭐 미국은 이미 아마존 택배 뭐 이런 것들 시도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드론이 지금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드론이 이번에 좀 드론 일을 했어요. 네. 제가 저도 싸구려 드론을 하나 샀어요. 네. 중국제인 것 같은데 워낙 싸서 하나 샀는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용도가 뭐냐면 하늘에 띄워놓고 자기를 셀카 촬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방송에서 이 멋있어 보여요. 공중 촬영하는 것처럼 쫙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좋은데 화질은 안 좋습니다. 싸구려니까. 비싸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거나 이 카메라를 아주 고화질을 장착하면 좋겠죠. 이게 악용되는 문제가 대전의 뭐 아파트에서 여성 혼자 살고 있는데 유리창을 닫잖아요. 투시는 되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그렇죠. 20분 동안 촬영을 하는 드론이 발견되면서 이 여성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드론 놈. 그렇게 되네요. 아재 개그가 되네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주도의 풀빌라에서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풀빌라는 수영을 하고 있는데 드론이 왔다 갔다 하더라. 자세히 보니까 뭔가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데 직감적으로 촬영 중이구나. 그래서 경찰과 직원에게 얘기했는데 뭐 나치 사진 찍히셨습니까? 이런 건 물어보는데 대책은 없더라. 아니 찍히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뭘 찍은지 어떻게 알아요? 네네.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서 이분이 이제 드론을 역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SNS에도 올리고 직원에게도 얘기하고 경찰에도 얘기했는데 별 대책이 없더라. 뭐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났는데. 참고로 서울 지역에서 서울 그 상공 내에서 드론 못 띄웁니다. 허가받고 허가제에서. 그래서 이게 해수욕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펜션 지역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일반 주택가
또 여성 혼자 많이 거주하는 원룸지대 이런 데서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처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드론의 처벌 방법은 없지만 예.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몰카를 하면 성폭력법에 저촉이 돼요. 처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전에 아시죠? 30대 판사가 지하철에서 네. 예.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촬영했잖아요. 예. 법적 처벌 되거든요. 다만 아주 우수한 판사가. 그렇죠. 우수한 성적이. 우수한 분, 집안도 좋고. 네. 예, 그런데 이거 드론으로 찍었다는 게 다를 뿐이지 성폭력법으로 처벌 가능하니까 예. 이거 바로바로 신고를 하시는데 문제는 경찰이나 이 해당 직원이 안 나서주면 본인이 드론 주인을 추적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근데 찾아요? 어떻게 알아요? 드론을 근데?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보통 아니, 그럼 일입니까? 드론을 추적하기 위해서 내 드론을 또 네. 띄워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당국이나 시설에서 드론에 대한 좀 예방 네. 혹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 범인을 드론 주인을 잡아야죠. 뭐. 자, 새로운 일자리가 또 하나 생기겠는데요. 드론 버스터하고 드론 추격. 드론 드론을 추격자. 시켜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 관련 법규도 필요하겠어요. 아니, 그렇죠. 불법적인 불법적으로 띄운 거 예. 지금 제지하지 못한다니까 이거 격추시켜도 제지할 수 없어요. 격추. 격추? 격추시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드론이 굉장히 무거운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국방과학연구원. 맞아. 송수시 고장이 되면 맞아요. 140kg의 어머. 드론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비행기보다 약간 더 작은 네, 게 떨어진 맞아요. 거예요. 아니 그 뉴스를 보면 드론이 아니고 그냥 경비행기예요. 경비행기 예. 사이즈죠. 보면. 야, 그거 떨어졌고 진짜 어디 차나 이런 데 하면 그렇죠. 차보다 사람한테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아침 8시에 경로당에 아주 제대로 추락을 했는데 예. 좀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없었어요. 경로당 다 뽀개졌어요. 근데 경로당 이 천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렇죠. 야. 근데 이제 굉장히 행인이 위험한 있었거나 실내에 어르신들이 계셨으면 아마 부상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되겠어. 드론에다가 소형 낙하산이 장착이 됐고 예상치 않은 속도로 떨어지면 낙하산이 자동으로 펴지는 거야. 드론 슈트. 드론 슈트. 강양구 시간에 얘기해. 그 상상력은 무한대. 계속 뻗어나가시네. 자, 마지막. 네. 뭘 가져오셨어요? 박찬주 대장. 예. 그 유명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부인께서 오늘 군 검찰에 드디어 출두를 하셨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공관병을 괴롭혔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에. 아들 같은 마음에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들께 죄송합니다. 아들한테 썩은 호주를 수갑 채워놓고 호출벨 해가지고 그렇죠. 한 번 부르면 조리병, 두 번 부르면 운전병. 저는 정말 그 썩은 음식 먹으라고 하고 전 따귀 전을 던져서 따귀 때 저는 그 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가 딸한테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이거는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유린이고요. 아니 독삽하면 독일 사관학교하면 또 전교 그렇죠. 1등이에요. 육사 출신이면서도.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하고 같은 일종의 패밀리죠. 독사파. 그렇죠. 독사파. 예,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사실 이게 지금 뭐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이해해요. 제대하고 집에 와서 자다가 그때는 이제 유선 전화 시대니까 핸드폰 없었어요. 때르릉 올리면 전화 딱 받아서 네 최병장입니다. 통신보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때 잠이 깨면서 이게 좀 뭐지? 우리 집인데 이렇게 되는 공군 깔때기 현역으로 갔다 왔다고. 병장 공군 병장 최병장입니다. 자 8004님 봉도사님 목소리 파워장에 저는 청소일을 하시는 50대 후반 아줌마예요. 청소 미화원. 저도 8살 손자인데 최준양 얘기 참 안타깝네요. 우리 사회가 더 안타까워해야 돼요 정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윤기님 저번에 낮술 먹고 라디오 처음 들었는데요. 그땐 정 선생님 게스트인 줄 알았는데 정치쇼라고 직접 진행하시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술이 많이 취했든 아니면 제가 말이 많았든. 7810님 8주택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 좋겠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이번 맞아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시장을 잡을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 한 80%쯤 나옵니다. 네. 예. 자, 2650님 조합 아파트 싸다고 했었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요. 조합 아파트 문제 없는지 좀 관심 가져주세요. 9110님 버스 손님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버스 안에 타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잘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남북의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남측의 대북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 어느 분이 가져온 기사인가요?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네. 예. 아니 제가 가져온 기사인데요. 예. 어찌됐든 지금 북한의 시각은 미국에 예. 확실히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예. 남북 관계 개선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사실은 만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핵방망이와 제재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핵방망이와 제재몽둥이. 도깨비 방망이 같죠. 이 말을 네. 워딩을 만드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미국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그 북한의 내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거덜이 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여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멸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럴 텐데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멸뿐이다. 뿐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 좀 만나줘.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럼요. 이거거든요. 인터내셔널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네. 관종. 적절해요. 그래 나 좀 봐줘. 인터내셔널 관종. 우리나라 민요도 있잖아. 날 좀 못 써. 날 좀 못 써. 날 좀 못 써. 야, 관종은 진짜 신선합니다. 적절해. 정세레나인가요? 정세레나? 정세레나. 나중에 남북관계 좋아지면 북한 못 가겠는데. 나보면 북한 동무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정 선생 날 좀 못 써. 이 심각한 뉴스로 이렇게 아니요. 재미지게. 왜냐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제가 그 서울대 나온 연예인을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좀 친한 친구 이런 게 되는데 중학교부터는 프로젝트 수업이 되게 많대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내 프로젝트에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요런 걸 가지고 친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교우 관계가. 그러니까 자기 성적 관리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걸 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성적 위주의 사회에서 네. 프로젝트 위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예요. 완전히 그렇긴 한데, 프로젝트로 가면 예. 그럼 팀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팀플레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팀에서 자기가 그 예. 팀이 이미 성적을 잘 받으려면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학 들어와서도 네. 5명이 이렇게 한 팀으로 하는데 그 랜덤으로 막 묶잖아요. 그럼 싹 봐갖고 자기가 점수가 나오는 것만 발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5명인데도. 그래 이제 교수님들이 아니야. 너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해도 한 팀이 같은 점수를 받아. 그거에 너무 애들이 익숙하지 않대요. 왜 내가 더 잘했는데. 제가 훨씬 잘했는데 그래서 아니 너넨 팀이야. 우리 사회는 공동체야. 그러면 교수님 미아요. 너무 안 칼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너 개인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비도덕적 도덕 불감증을 준 사회가 결국 내모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결국 네, 어른의 맞아요. 문제예요. 어른의 어른의 문제. 문제예요. 우리 다 같이 반성하는 모드로 목소리 낮춥시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점잖게 사람들. 방기훈 기자는 저기 방기훈 죄송하다고 기자님? 얘기 안 해요. 여기 어른이 아니야. 그렇지. 저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희생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다가도 얘기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빨리 가야지 방송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그러거든요. 툭 치면 네 훈병 누구누구 몇 번 그렇죠, 누구누구 그렇죠. 이러거든요. 그렇죠. 군대 잡혀갖고 네.
전 자다가 누가 툭 발건드리면 네, 샵 이러고 나는데 네. 선배님 정말 전쟁 나나요? 그 내가 S대 출신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전쟁 날까 봐. 안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네. 근거를 쫙 얘기하는데 한 30분 얘기하니까 말씀이 좀 깁니다. 실제로 불안해해요. 네. 우리 집사람도 늘 매일 집에 가면 물어봐요. 전쟁 나냐고. 네. 아니 그 연인이 궁금해서요. 예. 장기한지 이적인지 유혈인지 막. 그거보다 연식이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진정성이 부족하다. 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ICBM 완성될 때까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반도 8월 위기설을 계속 언론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해마다 봄이면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잖아요. 독수리 훈련. 4월 초에. T-리졸 훈련 이걸 하죠. 올해도 했죠. 그래서 뭐 칼빈슨 호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8월에는 또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이.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그 1년에 2번 하는 저 실험인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거를 이달 을지 훈련. 22 을지 훈련이죠. 이것을 2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끝나면 작년에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실험이 이 훈련이 끝난 즈음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근데 저강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6차 핵실험 같은 방식이 될 거냐 아니면 뭐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했었던 방식이죠. 뭐 무인기를 띄운다거나 뭐 아니면 국지 도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뭐 이제 뭐죠 무인 목함지뢰 같은 거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저강도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이 미국에 보낸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을 깨우는 목소리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반기웅 환경TV 기자, 장윤선 오미뉴스, 오마이뉴스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방송처럼 한번 해보죠. 네. 자, 오늘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반기웅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기웅입니다. 장윤선 기자님. 저 웃겨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방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운전하는 사람을 졸게 만들어. 이 양반도 교통사고 유발자야? 날도 더운데. 날도 더운데. 너무 더워요 진짜. 자, 자살. 그런데 속상한 이제 사건이에요. 슬픈 소식. 뭐 이게 휴가철 월요일 오전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주말 내내 이 최준희 양 사태가 시끌시끌해서 최준희 양 또 이제 그 오빠죠 최환희 군 모두 다 좀 유명 스타들 집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살 유가족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토로한 내용을 보면은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시도했다. 자해를 시도했고 여러 차례 무슨 뭐 내용이 SNS 내용 끔찍합니다. 커터 칼로 손목을 여러 차례 긋기도 하고 뭐 샤워기로 목을 감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짧은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런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나마 있었던지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와의 갈등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케어할 수 있을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가 서울대학병원의 이 정신의학과에 의뢰해서 그 만들어낸 연구용역 보고서 이 자살 유가족의 사회적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성적 위주로 이게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 같지만 성적 위주로 이기는 사람들만을 위한 맞아요. 승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가 됐잖아요. 실제로 보면 애들이요. 그러니까